안녕하세요. 타이거셀입니다. 영어 누가 어렵다고 했어? 영어는 한국어보다 훨씬 쉽습니다. 잘 배우면. 자, 이 수업은요, 그 영어가 아니라 이제 한국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작이라고 하죠. 영어 장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뭐 글을 쓸 때도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말을 할 때도 사실은 그게 영작입니다. 한국어 문장을 먼저 머리에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해야겠는데 영어로 어떻게 하지? 그거 바꿔보면 그게 영작인 거죠. 그러면은 뭐 영어로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 오늘의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익숙한 문장인가요? 영화 제목이죠. 자, 우리가 항상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바꿔서 말을 하든 글을 쓰든 하고 싶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항상 그 주어가 뭔지, 그 다음에 수로가 뭔지를 찾으면 뭐 반 이상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어가 어디 있는지 수로가 어디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은 주로 뭐 앞부분에 주어가 있을 것이고요. 자, 수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에서는 어디 있다? 맨 끝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수로는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와 수로는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주어는 뭐야? 한번 볼까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자, 누가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나는이죠, 그죠? 내가 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 파트가 주어가 되겠죠. 나는, 내가, 자, 그 다음에 수로는요, 끝에 있으니까 보면 뭐예요? 알고 있다. 이 부분이죠. 얘가 수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이제 간혹 이제 힘든 부분은 뭐냐면, 이 주어 부분이 여기는 정말 간단하게 나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길어지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그러면 그 주어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게 힘든 부분인데, 사실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수로 부분도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뭐 진행이란 장치라든가 우리가 보통 완료라고 말하는 뭐 그런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뭐 그거 몇 가지 되지 않거든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 공부 조금만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주어와 수로를 찾아보면 나는 뭐 한다? 알고 있다? 안다는 얘기죠. I know. 자, 여기까지 만들면 반 이상 끝났다. 자, I know 했습니다. 자, 이걸 찾고 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물론 뭐 한국어 요 부분에서 뭐 그 나머지 정보를 찾아서 바꾸면 되지만, 자, 여러분 이제 영어 문장을 I know까지 만들었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know라는 동사, 그죠? know라는 동사를 썼을 때 여러분 보통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정보를 쓸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끝나면 나는 알아 라고 해서 끝나면 뭘 안다는 얘기지? 궁금하시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아는지 그 아는 대상, 알고 있는 대상을 써줘야 됩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이제 목적어라고 하죠. 한국어에서 뭐 을이나 를, 뭐뭐을 이런 조사가 붙는 그런 정보를 이제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 행위의 대상입니다. 알고 있는 대상이 목적어거든요. 자, know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뭘 쓴다? 목적어를 써야 됩니다. 먹는다 그러면 뭐야? 무엇을 먹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죠? 그런 정보들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동사를 봤을 때 know라고 했어. 그러면 뭘 하는지 그 대상을 적어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알고 있는지, 자, 우리 한국어에서 찾아볼게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뭐 I know something 뭐 간단한 어떤 명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뭘 알지? 나는 그 소문을 알고 있어. I know the rumor. 나는 그 뉴스를 알고 있어. I know the news. 그죠?
그런 식으로 간단한 명사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명사 형태가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구조의 내용이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 그것을 알고 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서 그대로 써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이 뭐냐면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라고 바꿔서 볼 수도 있거든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있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네가 지난 여름에 자,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문장 형태, 그걸 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보시면 무엇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무엇.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도 어때요? 이런 의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런 건 이제 의문사라고 하죠. 그죠? 의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의문의 내용을 품고 있는 네가 했다. 라고 주어 동사도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이구나. 자, 뭡니까, 여러분? 의문문의 형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솔직히 이제 여기서는 덩어리가 너의 목적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사실 요거를 따로 떼 보면은 하나의 어떤 의문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의문문으로 한번 보면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따로 떼 보면 독립적인 의문문으로 봤을 때 네가 지난 여름에 뭐 했어? 뭐 했지? 라는 의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의문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너 지난 여름에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이렇게 하시면 또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가까지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네가 지난 여름에 뭐 했어? 너 지난 여름에 뭐 했어? 자, 의문사가 있으면 항상 문장 앞에서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what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What? 자, 시제는 과거니까 What did you do last summer? 자, 이런 의문문이 됩니다, 여러분. What did you do last summer? What did you do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너 뭐 했니? 이런 문장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혼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의문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독립적으로 너 지난 여름에 뭐 했어? 라고 사용할 때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어때요? 이 덩어리가 혼자서 사용되는 의문문이 아니라 어때요? 지금 이 I know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속으로 이렇게 문장 속의 부분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영어 문법에서 간접 의문문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 형태가 좀 변신을 해서 너의 목적어 자리에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의문문이 아니고요. 자, 너의 목적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그대로 써주시는데요. 자, 주어와 동사 순서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의문문인데 의문문의 형태를 보여주지 않고 의문사는 맨 앞에 쓰되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해요? 주어와 동사 마치 평서문인 것처럼 그런 어순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어순으로 쓴다면 어때요? 너의 목적어 자리 안에 부분으로 그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what은 자, 의문사는 그대로 앞에 써주고요. what 자, 그 다음 뭐 쓴다 그랬죠? 주어 쓴다 그랬죠? 주어는 you죠. what, you. 그 다음에 동사는 뭡니까? 뭐, 했다라는 거니까 do죠. 그죠? do. 근데 시제가 과거니까 did가 됩니다. what you did. 이렇게 해서 last summer은 그대로 써주고. 자, 요 형태가, 자, what you did
last summer. 요 형태가 돼야 너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I know. 안다. 뭘 알아? 난 알아. 뭘 알아?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를, 그죠? 너의 목적어 안에, 그죠? 너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니? 라는 어떤 의문문이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를 하면서 너의 목적어 자리 안에 들어가려고 꾸깃꾸깃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형태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대로 한번 써볼게. I know what. 자, 의문사 앞장 세우고 뭐 한다? 주어, 동사. What you did. 그죠? Last summer.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서문이 되겠죠. 그죠?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어순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의문의 내용이 있으니까 의문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의문사 더하기 뭔다? 주어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요런 어순을 쓰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다른 문장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좀 바꿔서 하나만 해볼까요? 자, what 대신에 뭐 네가 아니면 그가, 그죠? 주어도 바꿔버리고, 자, 그가 뭐 지난 여름에 어디 갔는지, 그죠?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아.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해볼까요? I know. 어디니까 어디로 장소 나타내는 의문사 뭡니까? Where. 그죠? Where. 자, I know where. 그 다음에 누가? 그가. Where he. 자, 갔는지. 자, 동사 go의 과거는 went 되죠. Where he went. 그 다음에 뭐 last summer 해도 되고요. 그죠? 지난 달에 어디로 갔는지 뭐 얼마든지 바꾸세요. 어제 어디 갔는지. Yesterday. 그죠? 그러면 I know where he went yesterday. 어제 그가 어디 갔는지 나는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어때요? 문장이 목적어 안에 주어 동사의 구조로 가지. 문장이 들어가는 건데요. 자, 그 문장이 또 뭐야? 의문의 내용이 있는 의문문이더라. 그렇지만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의문문, What did you do last summer? 이런 형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형태를 어떻게 바꿔서, 그죠? 의문사를 앞장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땡겨서, 지금 주어는 여기가 있죠, 그죠? 요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What you did last summer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면은 얼마든지 목적어 자리에 이런 구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복잡했죠. 그런데 이런 거를 연습을 하셔야, 알고 하셔야 이런 문장 충분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또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